202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학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들, 고3, 그 다음에 재수생들. 자, 대천동 스카이프 교육 경사관 아카데미 국어 총괄하면서 교육원장 노한기 원장입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가열체계 수능지도, 그 다음에 이름 지원하는 경찰대학교 1차 시험 국어, 그 다음에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어, 그 다음에 두루두루 뭐 논술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좀 국어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도 뭐 한 40년 가까이 입시 아카데미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선배들 교육을 해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경찰대학. 자, 물론 신입학으로 뽑는 인원이 이제 25명. 자, 50명이죠, 50명.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입으로 3학년 됐을 때, 자, 일반 대학교, 2학년 이상 마친 사람 25명, 그 다음에 현직 경찰관, 자, 25 합쳐가지고 50명을 이제 3학년 편입학으로 벌써 이제 뽑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편입 1기가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입학으로서 꽤 오래, 1981학년도가 이제 1기였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태를 이어받아가지고 50명 안에 들어가야, 1차가 돼야 이제 뭐랄까, 2차 신검, 체력검정,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1000점 만점에서 500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보는데, 뭐 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힘은 들어도 일단은 뭐 합격의 가능성 또는 합격의 영광을 누려왔죠. 물론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는 경찰대학 졸업하면은,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동대 소대장 한 2년 정도 하면서 이제 군필이 됐는데, 그런 뭐 약간 특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는 데에서 동력이 좀 떨어진 게 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래도 이나저나 경찰 간부가 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척도가 되면서 그야말로 말이죠, 기준이 되는 그런 일종의 바로 아카데미가 경찰대학이기 때문에, 경찰대가 아니고 경찰대학교가 아니고 경찰대학이죠. 칼리지. 학과 2개니까 법학과, 행정학과. 여러분들 하면 2학년 때 과가 정해지는 건데요. 자, 이렇잖아 말이죠. 스카이프 교육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야말로 자, 대한민국 넘버원의 아카데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뉴스타트를 합니다. 자, 2024학년도는 뭐 수능 끝나고 수능 점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수능 끝난 다음에 경찰대학 최종 결정이 되죠. 자, 물론 이제 면접이 수능 끝나고 이제 바로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차 합격한 수험생들, 매년 7월 마지막 토요일날 1차 시험 보죠. 1차가 안 되면은 뭐 너싱이니까 국영수, 자, 국어는 45문제, 문학과 독서만 나옵니다. 자, 영어는 듣기가 빠지죠. 45문제 60분, 국어 45문제 60분, 수학은 25문제, 수 원투만 나오죠. 선택이 없죠. 80분에 이제 풀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7월 60일날 봤는데, 자, 매년 7월 마지막에 토요일날이 사관학 경찰대학 1차 시험 봅니다. 물론 경찰대학은 경찰대 자체 시험이죠. 사관학교는 사관학 공동 출제를 합니다만은, 자, 과목별로 국영수 100점 원점수입니다만은, 자, 일단은 말이죠. 작년도 2024학년도나 이전 4학년도나 거의 뭐 국어는 난도도 비슷하고 있죠. 참고로 1차에서 6배수로 일단은 그 선발 인원을 1차 시험으로 거르죠. 그러니까 50명이니까 300명 남짓이 1차 합격자인데, 매년 경찰대학은 1차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공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커트라인은 공지를 안 하죠. 다만 커트라인도 평균 점수로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국어나 영어가 있죠. 국어가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슷합니다. 1차 그 평균 점수가 1차 합격자들의 6배수든, 그 다음에 영어도 비슷하고 수학도 비슷한데, 수학이 제일 점수가 좀 낮았죠. 어렵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국어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국어 문법 15문제인데 그게 쏙 빠지면서 국어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수능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로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한마디로 난도가 영어 수학보다는 좀 높지 않은, 자, 그런 성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나저나 45문제 60분 문학 독서 쉽지 않죠. 여러분들 보면 수능에서 말이죠. 문학 독서가 34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작, 언매, 선택 11문제 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80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문학 독서 34문제면은, 자, 얼추 말이죠. 한 65분 정도? 그 정도 되죠. 자, 그런데 34문제를, 근데 어때요? 경찰대가 45문제를 60분에 푼다는 게 이게 어때요? 시간과의 안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풀어감에 있어가 쫓깁니다. 그리고 OT 강의는 말이죠. 일단 금년도 출제가 됐던 경찰대 기출문제 있죠. 국어 45문제. 쭉 가는 흐름을 보면서 경향만 분석하고 해석할 강의는 별도 현장에서 이루기 때문에 경향과 어때요? 그 어떤 큰 족적.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경찰대학 진학함에 있어서, 준비함에 있어서
어때요? 국어의 어떤 그 학습 방향이랄까, 로드맵을 간단하게 걸러주는 그런 OT 영상 강의입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정통 국어 전문가로서 일단은 여러분들 경찰대학 지금까지 입시 결과 대단했습니다. 거의 최고의 합격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부를 할 정도로 국어존, 영어존, 수학존 우리 전문가들 있죠. 일단은 영어는 우리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신 바로 닥터김 선생님,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유주혁 선생님, 서울대 인문학 졸업하셨죠? 그 다음에 수학은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바로 이원전 수리 대표님, 그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서울대 경영대 졸업했죠? 아무튼 말이죠. 일단은 출중한 전문가들이, 국어는 제가 총괄합니다만은, 일단 영어존, 수학존 있죠? 결과적으로 좀 한 과목 모자라면, 그러니까 국어가 좀 쉽다, 참고로. 근데 수학이 어렵다. 그럼 수학이 약하면 어때요? 국어, 영어 끌어올림이 있어가지고, 국어가 잘하면 효자 노릇 할 수가 있죠? 원점수입니다. 국어용수 100점씩. 사관학교는 표점으로 배열을 합산하는데 경찰대는 그 생으로, 그죠? 원점수 합산하기 때문에요. 자, 대치동 번호는 어때요? 자, 음마사가 로타리스입니다. 스카이 입시교육. 그 다음에 경사관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카데미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졌고, 금년도에도 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은 직영학원입니다. 저도 같이 왔다 갔다 순환 강의합니다만은 사후총신대 치료소 이수역 쪽에 직영학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캠퍼스 있죠. 일단은 가을 학기 2024학 5학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있죠. 윈터스쿨 1, 2월 달. 자, 그 다음에 있죠. 윈터스쿨. 그 다음에 3, 4월 달, 5, 6월 달, 7월 8일 이런 식으로 쭉 하는 1차 대비하는 사이클이 있죠. 연중으로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13기입니다. 경사관 아카데미. 실제로 한 20년 이상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자, 그저 마시고. 자, 1차 있죠. 금년도에도 역시 말이죠. 최다 합격의 결과를 분명히 가져왔다라고 저희 자신있게 저희가 여기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었고, 재작년에 있죠. 2022학년도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석 차석까지 경찰대학 있잖아요. 배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니까. 자, 일단 말이죠. 젊은 무대 늘 푸른 모습으로 영원하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어 45문제 60분. 자, 문학과 독서죠. 독서가 이제 아무래도 있죠. 25문제, 문학이 20문제 정도. 문학은 이제 어때요? 운문, 현대 고전 두 덩어리, 산문, 자, 운문, 현대 고전, 그리고 총 4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장르당 현대 운문 장르 5문제, 그죠? 고전 운문 장르 5문제, 현대 산문 소설이죠? 이 장르 5문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고전 소설 5문제. 그러니까 이제 20문제가 문학에서 빠지게 나머지 독서, 그죠? 25문제. 보통 한 6개 지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시간 안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말이죠. 금년도에 경찰대학. 자, 국어는 어렵다라기보다도 시간과의 어떤, 핸들링 문제. 또 수능도 마찬가지죠. 국어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터치하는 부분도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일단 올해 출제된 그 지문들 문제 있잖아요. 간단하게 흐름만, 경향만 터치해서 방향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안내해드린 그런 OT 강의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일단은 금년도 2024학년도는 7월 29일날 봤습니다. 매년 7월 마지막 토요일날 1차 시험 본다. 국영수. 1차 시험 어때요? 몇 배 정원에, 즉 경찰단이 1차 50명이니까 6배 수죠. 1차에서 300명 이내로 안 들면 어때요? 너싱 아무것도 없죠. 한마디로 개털되는 겁니다. 그죠? 1차가 돼야만이 면접도 신검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 체력 검정이 패스가 되고 해야 면접 볼 자격을 또 주죠. 그러니까 신검 체력 패스가 안 되면 이것도 낙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자, 단독 출제입니다. 자, 경찰대학 자체 등급제가 아니고, 그죠? 표점도 아니고 원점수로 환산해서 국영수 합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2강의 인력 전략으로. 근데 수학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이 이제 좀, 일단 수원투고, 그렇지만은 또 일견, 약간 공통수학도 좀 연계가 되는 면이 있고, 영어는 듣기가 없죠, 아예. 그렇지만 복화, 난이도가 있는 5문제에다가 빈칸추론, 그 다음에 순서 배열하는 문제 있죠. 논리구조 문제가 의외로 많이 영어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근데 국어는 어찌됐든 말랑말랑하니 국어, 수학, 영어보다 쉽지만 그래도 말이죠. 기저가 어찌됐든 지문이 많고 시간과의 안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어때? 답이 2개로 느껴지는 거, 인지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하나의 나름대로 제재별 또는 말이죠. 유형별 접근하는 약간 프레임이 좀 필요한 게 국어입니다. 국어. 지식을 평가하는 탐구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2024학년 국어 기출 독서 문항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독서가 25문, 문학이 20문제. 자, 2점이 35문제, 3점이 10문제죠.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니까.
자, 논설문이 설명문보다 약간은 좀 지문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점 복합 추론형 문제 중심이죠. 독서가 6문제, 문학이 바로 4문제. 그래서 10문제가 아까 3점이었으니까요. 복합 추론형. 특히 문학은 감상 있죠? 감상. 감상, 보기, 감상, 내용 주고 이제 어때요? 일단은 복합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이제 난도가 있고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학 문법 지문에 빠졌습니다. 다만 거듭 얘기지만은 시간 안배 어려움이 많다. 지문이 많다 보니까. 자, 문학은 똑같아요. 수능이든 기재가, 그죠? 사관학교든. 근데 이제 독서 지문이 좀 문항수가 많고 약간 지문이 수능보다 좀 길어요. 경찰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쫓긴 면이 많죠. 특히 이제 가다가 과학제재 또는 법제재 이런 게 나오다 보면 좀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일단 끊임없이 어때요? 일단은 45문제 패턴을 어때요? 정리해보면서 자, 문제 풀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역량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스킬을 기르면서 자, 반복을 하면서 그래야만이 점수가 관리가 돼요. 그죠? 자, 그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24학년도죠. 경찰대 1차 기출문제입니다만은 어때요? 아까 독서 지문이 6개. 그죠? 그래서 1번서 5번까지가 이제 실험실 의학, 과학기술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6번서 20번까지가 인간과 공간, 인문학 지문이었습니다. 21번서 25번까지가 게임 이론 있죠. 기업의 경쟁, 건전한 경쟁, 내시 균형 이런 겁니다. 그래서 26번, 30번까지가 적정기술, 41번서 45번까지가 인간과 공간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자, 일단은 인간과 공간의 지문이 2개였습니다. 가나. 그렇기 때문에 토탈 6개입니다. 크게 봐서는 5개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지문당 보통 5문제. 그래서 5개니까. 자, 25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독서 지문에서 한 지문을 가지고 5문제다 하면 어때요? 맥을 못 잡으면 또 2-3문제가 우르르 나가죠. 그런 점에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지문당 문항수가 많을 때는 최소한 한 4개 이상이 되면은 의외로 리스크를 안고서 접근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지파가 제대로 맥을 못 잡고 그립,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장악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말려들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수능이든, 수능 국어든, 사관학교 국어든, 자, 그 다음에 있죠? 경찰대 국어든 간에 독서의 지문에 접근하는 어떤 툴이, 프레임이 조금만 삐끗해도 이게 이제 아차하면서 있죠? 착시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답이 2개로 보이고 애매하니까 고치게 되니까 틀리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어는 철저하게 말이죠.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탐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탐도 아니고 과탐도 아니잖아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탐구식으로 수학식으로 치밀하게 어때요? 독서 지문이나 문학을 대하는 이과생들이 의외로 있어요. 치밀하고 분석력은 좋은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본인이 답을 2개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이죠. 저도 오랫동안 경험해보면서 보니까 역시 말이죠. 국어의 고득점은 적당하게 좀 약간 무지하고 적당하게 약간 좀 탐구력이 약한 게 오히려 득이 됩니다. 탐구력이 대단하고 분석력이 대단하면 오히려 있죠. 한마디 리스크를 갖다 스스로 만들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접근할 때는 좀 담백하게, 그죠? 약간은 좀 뭐랄까 잘라놔서 없애버리고. 꼭 국어 이 점수가 안 나온 수험생들 보면 있죠. 국어 문제량이 엄청나요. 막 봉투 모의고사, 별의별 출판사 모의고사 다 해가지고 말이죠. 어때요? 많이 보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쫓깁니다. 불안해져.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자꾸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수능 국어나 이게 경찰대 국어나 맥락은 똑같죠. 기저가. 그러면 경찰대 국어는 문학과 독서만 나오기 때문에 엄매 화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능보다는 좀 부담이 적을 수가 없고 거꾸로 있단 말이에요. 사관학교는 30문제죠. 문학 독서. 딱 15문제씩입니다. 문학 독서. 자, 그러냐면 경찰대학의 독서 지문이 조금, 문학보다는 그래서 일단 추론적 사고 문항이 10문항, 사실적 사고 7문항, 비판적 사고 5문항, 창의융합형이 3문항. 그죠? 그 창의융합형,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이런 문항들이 아무래도 어때요? 이제 3점 베이스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봅시다. 문학. 7작품인데 4개 영역에서 운문, 산문, 현대, 고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 영역에 딱 5문제였죠. 자, 6번에 10번까지가 현대소설의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잔인한 도시. 이따 간단히 작품 보고 문제 볼게요. 7번, 15번까지 오규현의 문, 정주영, 윤희창. 어때요? 현대시 복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윤선도의 견해요. 연시조입니다. 사설시조, 미상, 작자미상. 자, 가사, 황계사라는 제목의 바로 작자미상의 바로 가사를 가지고 세 작품 복합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장르 복합이죠. 고전 운문. 연시조, 사설시조,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매년 이런 추세로 나오죠. 문학의 기재는 비슷해요. EBS 수능2가 연계성이 높죠. 황계사 물론 EBS 어떤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이죠. 약간 초월적인 그런 작자매상이 바로 중국의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유충열전은 마찬가지죠. 자, 조선욱이 당쟁의 와중에서, 조선욱이니까 당쟁의 와중에서 있죠. 한 인물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안에, 그죠? 한마디로 권세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 출생은 고귀해. 근데 어때요?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겪죠. 당쟁의 와중에서 어때요? 밀리다 보니까,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말이죠. 어때요? 가문의 권세를 갖다 가문의 위세를 되살리려고, 그죠?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희망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써놓은 소설들입니다. 이건 숙향제는 순수한 한문자 국문소설이죠. 자, 국문소설인데, 일단은, 자, 유충렬은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영웅서사적으로 출세하면서 입지를 다져, 그죠? 그래, 유충렬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유충렬전이 어때요? 그런 것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남악 형산. 자, 자녀를 못 낳다 보니까 산한스한테 비를 빌어가지고 유충렬의 아버지 유신 빌어서 어때요? 태어나게 했다. 고귀한 태생, 그죠? 약간은 뭐 전기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숙향제의 경우는 여성이죠. 여성이었대. 하늘에서 선녀였다가 어때요? 지상으로 추방을 당했어. 그래서 이선이라는 남자를 만나. 근데 이선이라는 남자는 양반의 자제야. 자, 그럼 둘 사이 어때요? 사랑이 싹터? 자, 그렇지만 어때요? 일단은 뭡니까? 버림받은, 그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바로 뭐야? 숙향이죠. 기아가 됐어. 자, 숙향의 아버지, 응? 그 다음에 어때요? 이선이라는 남자하고 만났어? 이선이 양반의 자제야? 야, 이선의 집안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고아하고, 그죠? 근데 버림받았지만 숙향이 기적적으로 있죠? 어떤 할머니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이선을 만났고, 이선은 과거에 급제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인연을 맺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하늘에 가서 사랑을 나눈 엔드리스 러브,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서사구조입니다만은, 이런 초월적인 전기성을 띤, 자, 이런 것도 어느 집안의 작자미상인데, 어느 집안에 바로 뭐야? 자, 딸이, 그죠? 성장을 하면서 자기 집안이 몰락한 걸 보면서 당쟁의 와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거의 보면 문학의 맥락은 경찰대학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저희가 숙향전은 있죠. 금년도 완전 적중을 했죠. 윤선도 개인의 잔인한 도시 다 완전히 완벽하게 황계사 도시가 다 다른 작품인데, 의외로 문학은 거의 저희가 있죠. 작품 자체로 봐서는 한 80% 이상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감상, 그죠? 감상 내용을 주고 복합 추론하는 거 있죠. 감상 유형의 문제는 감상 내용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선택지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독서의 경우는 어때요? 핵심적인 제시문의 내용, 요지 파악이죠. 그립 딱 장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독서, 문학은 문학대로 있죠. 그 다음에 시, 운문이든 운문, 고전이든 현대시든 간에 시는 서술의 어떤 그 성격을 봐야 된다. 그죠? 서술의 성격을 보면 함축적 의미, 그 다음에 이미지 다 어때요? 나름대로는 프레임이 정해지죠. 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어때? 군사 독재 체제의 억압 체제, 그죠?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야, 한마디로 공원이 설정돼. 공원은 이쪽은 교도소고 이쪽은 도시야, 그죠? 자, 공원에 보니까 어때요? 일종의 방생의 어떤 집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 새를 파는 가게입니다만은 그 방생의 집이라는 걸 운영하는 어때요? 안경을 쓴 바로 젊은 사내가 새를 바로 돈 받고, 그죠? 그리고 어때? 방생을 해줘. 사람들이 새를 사가지고 풀어줘. 근데 야밤에 이 친구가 그 새를 잡아다가 다시 날개를 갖다가 어때요? 살짝, 상처를 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게 해서 다시 어때요? 새 집에 가둬놔. 그리고 또 팔아.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주인공 사내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자, 일단은 나왔죠? 해방이 됐죠? 자, 그러다가 또 잡혀 들어가. 그지?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방이 됐다가 또 구속이 됐다가,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이 됐다가 또 어때 독재 군사체제에서 억압이 됐다가 구속이 되고, 이런 당대 시대 현실을 반영한 그런 약간은 모더니즘적인 현대 문명 비판적인 성격이 바로 소설이죠. 경찰대학이다 보니까 아마 테마나 이슈가, 사관학교에 보면 어때요? 유충열전 아까 얘기했죠. 금년도 나왔지만은 주로 어때요? 그런 군담 소설류, 아마 전쟁 속에서 바로 어때요? 자, 영웅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의 모습들, 이런 것들 사관학교의 약간 기자의 어떤 그 소설이지만은 경찰대학은 약간 이런 측면에서 경찰대학 약간 리거한 성향을 띤 그런 소재,
과거 이제 법학적성 시험 로스쿨 들어가는 데서 보는 법학적성 리트라고 있죠. 거기서는 언어 논리에서 있죠. 처음에 그 리트 초창기 1, 2년 동안은 이렇게 소설도 나왔습니다. 인물 간의 갈등 또는 니간한 상황,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어때요? 주인공 사내가 결과적으로 자, 세를 풀어줘. 끊임없이 돈을 주고 방생을 해. 왜냐면 자기가 교도소에 가면서 구속을 당해보니까 이건 비인간적인 삶이야. 그죠? 그 따뜻한 고향에 가서 따스함을 느끼면서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주인공.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세를 풀어주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그런 거. 자, 그러면서 있죠. 당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처했던 해방 이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부터 해가지고 자, 모든 문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작품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현실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갑니다. 저희는 문학학습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서학습 있죠? 이런 거 철저하게 단락별 요지를 파악하고, 그죠? 요지의 키워드를 정리해보고, 요지 키워드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보면 독서 지문을 보면 읽고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기억을 더듬어서 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따가 그 핵심적인 포인트만 잡아줄 테니까요. 자, 2013학년도에 아까 얘기 들어있죠? 자, 경찰대학에서 공지한 겁니다. 일단은 1차 시험, 자, 정원 50명에 6배수로 선발하고 보니까 동점자가 한 325명쯤 될 주다 보니까 일단은 1차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자, 국어가 100점 만점에 83.32. 자, 이게 이제 금년도죠? 자, 작년도는 어때요? 83.85였습니다. 어때요?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죠? 한 0.5점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 국어가 약간은 뭐 어려워졌다는 건데 뭐 이제 어떤 그 지문의 어떤 길이 차이라고 봐요. 그 난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작년도 국어의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 물론 영어는 100점 만점에 2024가 금년도가 74.4.2고 어때요? 작년도 76.57이었죠. 2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영어가 그만큼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논리구조 문제 있죠. 영어에서 보니까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빈칸 추론이 줄고 순서 배열 문제 좀 늘어지다 보니까 그 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삽입 문제 이런 게 너무 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째여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죠. 국어 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수학이 어때? 금년도 어때요? 자, 74.01인데 작년도는 71점이었죠. 금년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갔단 말이야. 약간 쉬워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와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와서 영어만 좀 떨어지고 국어가 0.5점 떨어지고 자, 수학은 좀 많이 그죠? 낮아진 그런 건데 평균적으로 국영수 생각하기 보니까 작년도는 70.14. 그 다음에 자, 어때요? 금년도는 78.92. 조금 업됐죠? 1차 국영수 평균 점수가 여기다 곱하기 3 또는 4 하면 이제 커트라인 예상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일단은 최소한 국어는 뭡니까? 100점 기준에 그래도 85점 이상은 맞아야 일단은 합격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그래요. 국어, 영어 수학이 높아지면 그만큼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유달에도 국어가 약간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점 아시고 일단은 커트라인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몇 점이 커트라인이냐 그건 단정할 수 없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1차가 이제 최종 사정을 할 때는 1차가 이제 총 300점이잖아요. 만점이 곱하기 3분의 1에서 200점 만점으로서 이제 일단은 1차 합격자들의 어떤 그 6배수 든 사람들은 이제 사정을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런 점수 투사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뭐 가을 학기 특히 이제 2월 윈터스쿨 때는 말이죠. 완전히 경찰대학 모의 문제 패턴의 시험의 어떤 판약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착시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금년도 있죠. 일단 2014년도 바로 경찰대 국어 문제 1번서 5번까지는 바로 실험실 의학이라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과학 지문. 그죠? 실험실 의학이라. 자, 그래서 19세기 초반의 의학 분야에서 쭉 하니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단락별로 쪼개서 읽어. 그죠?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죠? 정리를 쫙 하면서 말이죠. 실험실 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되고 밑줄 기억 니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하니 자, 그러면서 약간 지문이 길죠. 과학기술 제재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한 긴 지문을 어때요? 좀 빠른 시간에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때요? 얽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좀 지혜입니다. 그죠? 독서가 앞에 있다고 해서 독서를 먼저 손내지 마시고, 여기 그냥 시간 안배의 어떤, 나름대로 기술이야, 기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어때요? 중심 내용, 사실적 사고 문제죠? 이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주로 어때요? 첫 단락이나 끝 단락 중심으로 해서, 그죠? 두 번째 첫 단락, 서론 쪽에서 중심 내용, 화제가 많이, 타픽이 정리되는 거니까, 첫 단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러니까 유형별로 접근하는 어떤 그 모듈, 그죠? 스펙트럼. 자, 사실적 사고 문제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때요? 단락마다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찾아 들어가서 있죠? 확인해서. 기억에 의해서 활락하지 말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는 좀 나중에 풀어요. 그죠? 1번에서 5번까지 5문제를 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덜컹 2번서 얽매이다 보면 여기서 시간, 늪에 빠져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런 스타일의 문제, 사실 일치하는 문제 있죠? 이거 시간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지식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문제는 좀, 한 5번 푼 다음에 그 뒤에 풀어. 가급적. 그래야만 어때요? 선택지하고 재심을 대응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니까요. 자, 밑줄 진수르도, 그죠? 이건 기억, 밑줄이란 말이야. 밑줄,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문맥적으로다가 어때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있죠? 문맥을 통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밑줄, 부분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풀 때는 이런 3번류 있죠? 이런 류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지혜입니다. 시간 안배상. 밑줄 문제 이런 게죠. 문맥적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부분 파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전체 글을 다 완독을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독서일 때 그래요. 일단 문제 푸는 순서도 좀 어때요? 우선순위 정해. 이번 같은 문제는 나중에 푼다. 이런 걸 먼저 푼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 그래서 3, 4번을 먼저 푼다 해서 문제 푸는 순서 있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복합 추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1번의 윗글 중심 내용. 그죠? 자, 이것도 관계되지만 보기의 핵심 내용 있죠? 이걸 먼저 정리해서 있죠. 보기 핵심 내용의 팩트를 갖다 정리한 다음에 팩트가 제시문에 어디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그죠? 예를 들어 보기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이 보기 내용과 관계 상관성이 제일 높은 지문을 찾아 들어가요. 그죠? 찾아 들어가서 거기 나온 내용으로 어때요? 선택지를 만드는 게 출제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사치가 되는 진수를 갖다가 마킹하면 일단 답이 단다 가야겠죠. 자, 거듭력입니다. 국어 독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적인 거 있잖아요. 원리적인 거. 여러분들 있죠? 일단 현장에서 이거 엄청 많이 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독서 좀 봤고요. 소설 6에서 10번. 아까 봤죠? 이청준의, 그죠? 자, 가블록 나오고, 중략 내용 나오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있죠?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읽어도, 그죠? 중략 부분. 어떤 팩트인가 확인하면 됩니다. 사내, 방생의 집. 읽어보면 서사구조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죠? 그 다음 밑줄 문제 있죠? 자, 예를 들어 기억이다. 이제 밑줄 문제. 자, 가블럭이 있고, 자, 니은이 있고. 자, 어쨌든 밑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밑줄이 나오는 것들은 말이죠. 문맥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죠. 앞뒤 내용을 통해서 토대로, 자, 추론해서, 자,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6 박스가 돼 있죠. 앞뒤 문맥으로 봐라. 그래서 밑줄과 박스 문제 있죠. 이런 걸 먼저 풀어요. 효과적으로. 자, 그러면서 저 밑줄이 쭉 있습니다. 나옵니다만은. 자, 문제를 보면 어때요? 서술상의 특징. 말 그대로 서술상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서부터 있죠? 서술의 맥락 같은 걸 보는 거야. 그죠? 자, 뭐뭐 때였다, 집이었다, 서술의 맥락이면 서술을 봐요. 자, 그 다음에 있지? 쭉 가면서 자유를 사신 것입니까? 쭉 가니? 대화가 나온 다음에, 자, 치르긴 했지만 말이죠. 대화 나오고, 자, 서술을 봐. 서술을 봐, 말 그대로. 떠들고 지나갔다, 말하기 시작했다. 약간 설명식이죠.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설명식이란 말이에요. 서술의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출기에서 같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밀도 있게 심리가, 맞죠? 전지적이다. 설명식으로 쭉 해주니까 전지적.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설도 이런 유의 어떤 유형별 접근하는 툴, 그죠? 유형별로 답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걸 가지고 조금 접근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블록이었죠. 서술적 기능, 말 그대로 또 스토리텔링.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요. 문맥을 통해서. 자, 그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풀어갈 때는 어때?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먼저 풀어. 부분적인 문제. 녀석이란 소재 있죠? 앞뒤 문맥을 봐라. 그죠? 문맥을.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 문맥을 보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감상으로 복합적인 추론 문제라고 그랬죠? 보기 감상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를 정리해. 자, 키워드를 정리해놓고, 어때요? 그 선택지에서 이런 키워드가 상관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져도 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문학에서 보니까, 문학의 4덩어리잖아요? 현대, 고전, 그 논문, 산문. 어때요? 장르 하나 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한다. 이런 복합 추론 문제는, 감상 문제는 보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 보기 내용과 선택지를 대응을 해서
서로 대응 관계가 밀도가 떨어지는 선택지가 있어.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상을 주고 복합 추론하는 문제는 반드시 문제 스타일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적절한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서 있죠. 시간 다 깨져버려. 출제자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자, 근데 현대시 복합이죠. 자, 두 개가 나서 오교연의 문하고, 자, 근데 유리창 원. 지는 서술을 봐라. 그죠? 자, 문이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보장이 없듯이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확증이 없듯이 열리지 않는다. 자리 잡는다. 말라는 법은 없다.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갔다. 유리창 원입니다. 서술을 봐. 2시의 설명이죠. 가와달의 과자는 행동과 무관한 감각적인 경험. 감각적이 뭡니까? 시청, 우미 쪽, 공감각이죠. 감각적. 이거 감각적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 시청, 우미 쪽의 뉘앙스를 찾아라 그 얘기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의 감상. 감상도 선택지 있죠. 참 대응하면서 어찌됐든 아까 얘기 들어있죠. 서술부의 느낌을 자꾸 봐야 돼요. 서술부. 그죠? 서술부의 느낌을 가지고 어때 선택지하고 대응하면서 가의 주제와 유사한 발상. 우리 시의 한국 현대시의 우리 한국 시의 발상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역시 이제 어때요? 공감각도 있지만 감정이입도 있지만 역설, 그죠? 또는 반어 이런 것들이 맥락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시 유리창원이라는 시죠. 그 다음에 시 구절의 문제. 이것도 시는 반드시 서술을 봐라 그랬습니다. 서술. 실제 현장 수업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있죠. 어떤 답을 찾아가는 프레임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공간이죠. 가나 두 개 지문 주고 인문학 지문이죠. 인문학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으로 접근하는 건 아까 봤던 첫 번째 지문하고 똑같아요. 리딩에 일치하는 거 이런 것처럼 나중에 보러 가급죠. 그죠? 팩트 체크니까 이거 틀릴 이유는 없죠. 단락단락별 리딩해라. 논리적인 방식 어때요? 단락단락별 글의 흐름 문제. 그죠? 기억. 어때요? 밑줄 친구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죠? 앞뒤 문맥을 보면 됩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문맥적으로. 역시 복합 추론 문제. 자, 이럴 때는 어때요? 보기 핵심 내용이 있죠. 이건 키워드를 정리한다. 자, 키워드 정리해놓고 어때요? 이 키워드 선택지 있죠.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그 단락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단락의 내용과 선택지를 대응하면서 정리하는 영역이죠. 아무리 봐도 지식을 묻는 탐구가 아니잖아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고 바로 디스커버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오케이? 자, 게임 이론 경쟁의 원리. 마찬가지 여러분들 있죠. 이거 뭐 많이 죄수의 딜레마, 기업 경쟁이 어때요? 공정한 경쟁, 그 다음에 어때요? 약간 더러운 경쟁, 그렇잖아요? 상대를 속이고 눈 감고 앙호하는 거, 소위 과점 상태일 때, 그죠? 점유하는 기업들이 적을 때, 어때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를 약간 우롱할 수 있죠. 자칫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죄수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어때요?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간 담합 못하게 말이죠. 어때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경찰대학의 기조에 맞는 그런 일종의 말로 테마가 매년 이런 성향의 질문들이 꼭 나오죠. 자, 5월 전략 균형, 뭐 내식 균형 다 나옵니다만은, 야, 역시 말이죠. 어때요? 이것도 추론 문제죠. 자, 한마디로 사실적 사고에 대해 약간 포장을 하는 겁니다만은 핵심 내용 정리하는 게 이런 류의 문제는 5문제 중에서 나중에 보는 게 좋아. 그죠? 이것도 있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그러니까 두 문제는 족적이 똑같은 겁니다. 선택지 준거는 제시문에 다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있죠. 이 균형 두고에 나온 이 균형은 바로 해당되는 단락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딱 대입시키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추론 문제죠. 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있죠. 단락마다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 내용 팩트 체크하는 거야. 서로 어때요? 저 링크 관계를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추론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그럼 어때요? 해당되는 지금 내용이 있죠. 이게 뭘 언급하는가 있죠. 경쟁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수익, 전략. 이런 멘트들이 있는 단락을 찾아 들어가서 그 단락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구처럼 사회탐구처럼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또 습관을 들인 사람들 문제 오더는 뭡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그렇죠. 윗글을 바탕으로. 그잖아요? 한마디로 선택지 있죠. 답에 5개 선택지가 제시문에서 어때 윤색이 돼서 기술이 돼 있다 그 얘기야. 그중에 적합성을 찾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러 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다음 적정기술, 사회적 의의, 그죠? 역시 단락마다 팩트체크, 단락 요지 파악하고, 자, 정리하고, 자, 쉬움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 이런 내용. 지문이 좀 길죠? 자, 서술 방식, 글의 흐름이 있죠? 단락별로 있죠. 단락을 딱딱 끊어놓고 있죠. 독서 지문을 봐야 됩니다. 비문학 지문은. 그래야 뭔가 있죠. 윤곽이 잡히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 일치하는 거, 이거 가급적이면 5문제 중에 제일 나중에 풀어라. 사실 확인이니까. 맥락 고려할 때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 숙제는 추론 문제죠. 그럼 첨단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아요. 정리를 다 해. 해서 선택지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첨단 기술에 해당하는 단락의 내용을 끌고 들어가. 그죠? 선택지에서 끌고 들어가 대응해서 아닌 건 딱 답이야. 이런 식으로. 29번에 기회에 제시하면 사를 적절히 하는 거, 기획의 내용을 정리해서 있죠. 대응을 시키는 거죠. 대응 역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복합 추론 문제죠. 설명은 적정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그랬습니다. 그럼 어때요? 적정 기술의 기준이 있어. 제시문을 정리했어. 자, 그 내용을 여기에 내용에 대입을 시키는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그다음에 고전 운문 장르 복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는 윤선도 견해형 연시죠. 현대시든 고대시든 서술을 봐라. 자, 나의 경우는 어때요? 일단 사설시조 조선 후기 인모로 바삐 가는 길이 오면 전활동 말동하이라 그죠? 님하고 이별의 상황 뻔하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난군하고 이별했군요. 황계, 그죠? 병풍에 걸어온 닭이 꼭 키워 울어대. 어떻게 보면 있죠? 약간은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냥 청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그죠? 음성 상징어까지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개, 달, 물, 어때? 자연물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너는 주고 황화시 되고 나는 주고 도선대 돼요. 어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을 불고 물겠던 대로, 조동실 떠서 놓자.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의 상황이요. 그 이별한 사람과 어때요?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빗대어서 표현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사가 그죠? 공통점, 대상의 부재, 시적 상황, 가의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 특징은 어때요? 선택지 내용하고 참 견주어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A, B 부분의 어떤 그 의미. 그 다음에 어때요? 기획에서 위험에 대한 내용 적절치 않은 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특히 시는 거듭력이지만 서술의 느낌을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상 내용 나왔죠? 감상의 핵심 내용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지하고 대응을 해요. 그죠? 대응해서 어때요? 선택지하고 감상 내용하고 준거가 맞는가? 요걸 갖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숙향전이죠? 자, 아무튼 부부의 인연. 여기 보니까, 자, 어찌됐든 주인공 숙향이 어려서 태어나면서 고귀한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일찍이 어때요? 버림받게 되죠? 운명적으로 버림받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사세가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어때요? 고아가 된 거죠? 성장을 했어. 여기, 어찌됐든, 주변의 도움으로. 자, 약간은 말이죠. 어때요? 자, 이상설한 사람이 이선이라는 어때요? 자, 한마디로 숙향의, 사랑하는 남성의 어때요? 아버지가 되겠죠? 자, 반대한단 말이야. 그죠? 상서부인은 아들이 이선을 낳을 때 해산을 도운 손녀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의 아들의 배필이라고 한 말을 뒤늦게 떠올리고서 숙향을 다시 불렀다. 그죠? 숙향은 김전의 딸이고 원래 어때요? 자, 양반집 딸이었어. 그죠? 그지만은 버림받았고 이 버림받은 게 어때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그죠? 자, 버림받은 천사다. 즉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뭐야? 적강소설이죠? 적강. 또 하나 염정소설 남녀간의 사랑이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서술상의 특징은 어때요? 아까 봤던 현대소설처럼 있죠. 맥락이 어떻게 구조, 달락달락.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 윤곽을 보는 거죠. 주로 대화를 많이 활용했다고 이제 됐기 때문에. 자, 내용, 팩트체크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거. 자, A분석에 대하고 이것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감상 내용을 줬습니다. 아까 복합추론 문제 있죠. 딱 4개 나온다고 그랬죠. 문학에서. 감상이 키워드 있죠. 이런 내용 정리해서 여기에 어때요? 키워드에 적합성이 있는지 선택지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거. 자, 집단 모식 사회적 영향 어때요? 칼 융의 한마디로 어때요? 자, 분석 심리학 있잖아요. 관계된 겁니다만은 역시 말이죠. 경찰대학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학 전공 또는 심리학적인 요소, 인물의 무의식, 그죠? 범죄의식. 자, 그럼 이 지문은 말이죠. 사회 구성원 내가지 집단 무의식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있죠. 소설, 현대소설도 어때요? 이제 교도소,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속과 해방. 역시 말이 일거란 버전. 그 다음에 있죠. 아까 얘기했던 숙향전의 경우도 그런 조선후기 당쟁의 와중에서 말이죠. 인간이 운명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일 중에 바로 어때 고통과 실현 또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 결과적으로 사랑도 쟁취한다. 여권의식의 성장 이런 것도 조선 후기에 이제 보여주는 박시전의 맥락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숙향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권 신장의 측면에서.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칼 융의 프로이트의 어때요? 일종의 바로 정신 분석학이잖아요. 이와 연계된 거. 그 중에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이
항상 있죠. 억압심리 속에서 무의식으로 억압심리가 작용을 하죠. 못 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꿈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된다. 그런데 무의식이 어때요? 한마디로 가시적인 현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의식이 자꾸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지 못하니까 그 개인들은 어때요? 억압심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계속 어때요? 쌓여 있으면은, 자, 범죄 심리 측면에서 어때요? 사이코패스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닌 게 약간 연관성을 가지고, 자,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그런 일 중에 바로 접근 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겠더라, 그죠? 충동사의 단절을 지향할 수 있다. 규범의식, 무의식적 충동, 그죠? 그잖아. 무의식적인 게 충동적으로 나타나니까 범죄 심리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냐.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말이죠.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조현병 증세 비슷한 걸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상황을 보이면서 흉악범죄가 어때요? 양식적으로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흉악범죄 저지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약간은 경각심을 주는 성향의 지문 아니겠느냐. 경찰대 버전의 독세 지문입니다. 제일 마지막 지문인데. 자,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추론 문제죠. 팩트체크입니다. 기억블록, 이해될 적절한 거 문맥적으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밑줄 문제 있잖아요. 41번보다는 참마디로 42번 있죠. 이런 밑줄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41번은 어때요? 전체 맥락을 갖다가 기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깨지죠. 자, 43도 그림자, 소재, 문맥적으로 역시 말이죠. 복합적인 거죠. 윗글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어디서 온다? 윗글 내용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기를 먼저 정리해놓고 나서 어때요? 선택지로 넘어간 다음에 선택지를 하나하나 있죠. 자, 제시문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 풀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 급하니까 보기만 가지고 딱 찜을 하는데 그건 안 되죠. 문제 오도록 뭐야?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선택지가 5개가 윗글 제시문 속에 다 함의되어 있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때요? 자, 어휘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경찰대학 2024 학년도, 금년도 기출했던 국어 문제 있죠. 자, 독서 25문제, 문학 20문제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말이죠. 일단은, 나름대로는 어떤 뭐랄까. 자, 지문의 성격별로, 특히 설명문은 아무래도 과학제재나 법제재나 경제제재나 설명문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깨지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풀어. 그죠? 내용 정리하면 다 보이거든요. 다만 논설문은 주장의 글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주장의 글이 많이 나왔어요. 어때요? 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때? 빨리 읽어갈 수 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지문은 가급적 논설문을 먼저 딱 풀고 과학이나 경제제재 이런 건 나중에 풀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거기서 말려버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서지문 앞에 있더라도 순서 고집하지 마시고 현대시 있죠. 이런 걸 먼저 풀면 조금 더 수능도 마찬가지야. 보통 수능도 독서가 앞에 절반 딱 나오고 뒤에 문학 절반 나오잖아요. 문학. 현대시나 이런 걸 먼저 푸는 게 있죠. 시간 안배 측면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대학 1차 국어시험이 수능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수능과 같은 맥락이고 수능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대학 국어시험도 이루어진다. 다만 45문제 60분이라는 수능과는 결이 다른 그런 측면에서의 시간 안배 어려움이 있죠. 이걸 극복하는 건 점수의 어때요?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저 오랫동안 국어를 지도하면서 수능도 만점자도 작년에 배출도 있죠. 꽤 했고, 아무튼 매년 경찰대학 사관학교 있죠. 1차 합격자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모의고사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서 어때요? 합격자를 배출해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말이죠. 국어는 근데 수학은 할 수 없어요. 수학은 역량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국어나 영어는 어때요? 역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시간 안배 측면에서 한 30-40% 좌우로 합니다. 점수를. 그래서 너무나 치밀하게 탐구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문이과 관계없이 뽑죠. 문이과 관계없이 일단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경찰대학이고 또는 나이 41살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령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입학일 때 신입학이라는 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니까 편입학은 3학년이 되겠죠. 편입학 필기시험은 어때요? 언어 논리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편입하려면 어때요? 형사법 보죠. 참고로 그 점 아시고. 자, 경찰대학 있죠. 2025학년도를 위한 바로 이제 스타트. 그 스타트가 바로 뭐냐? 2024학년도에 국어시험의 경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 영어나 그 다음에 수학은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업로드 다 해놨습니다. 그 점 보시고. 자, 내년도 2025 합격을 위해서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죠. 지도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합격의 멘토가 되길 그런 어떤 상황을 조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노력을 합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해설 강의 해보면서 풀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